자, 오늘 주제는요. ADHD,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 장애라고 하죠. 아마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최근에 이 ADHD로 진단을 받는 환자의 수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주로 아이들한테 생기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성인 중에도 ADHD를 앓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 한의학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보성한의원 이만희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ADHD 상당히 많이 들어본 것 같고요. 예전에는 이게 낯설다 싶었는데 요즘에는 네. 좀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점점 많아지기도 하는데 음. 실제 환자가 많아지는 것도 있지만 네. 조금 너무 광범위하게 음. 진단폭을 넓게 잡는 경향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 그게 어떤 얘기인가요? 사실 우리 어렸을 때 저 정도면 괜찮은 건데 조금 산만하다. 산만한 정도인데 이제 질환으로 이제 진단을 하는 경향도 있고 또 관리만 잘했으면 뭐 좀 생활에 불편함을 주고 그 생활 장애가 있어야만 이제 투약을 하거나 진단을 하고 뭐 하잖아요. 네네. 안 생기게 할 수 있는 그런 군들이 이제 경증 상태인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또 주변 환경이 미디어라든지 여러 가지 스트레스 이런 거에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지만 많이 노출되는 그 특징이 있다 보니까 네. 현대 사회의 그런 면이 아니어도 될 그러니까 진단을 받지 않아도 될 환자를 이제 진단받게 하는 경향성도 있다 보니까 네. 의외로 진단 폭이 넓어져 있습니다. 이게 좀 익숙해졌구나라는 걸 저는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왜 조금 산만하거나 내 얘기에 좀 집중을 못해서 지적을 하거나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이런 농담을 하는 경우들도 간혹 봐요. 야, 미안해. 내가 ADHD라서 그래. 뭐 이런 식의 농담을 섞어서 하는 경우들도 요즘에 꽤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뭔가 좀 쉬워졌구나. 네. 많이 접하고들 있구나라는 생각이 그런 면에서도 또 들기도 하거든요. ADHD 여러분도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지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멀다 싶으시면 오늘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인이 돼서도 이게 진단받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오늘 한번 확실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ADHD 이게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ADHD라는 말이 영어로 돼 있어서 그렇지 네. 그것이 이제 그 진단명입니다. AD는 이제 attention deficit이라 해서 네. 그러니까 주의력 결핍이란 뜻이고요. 아. 그리고 그 HD는 hypertension disorder 그래서 과잉 행동 장애, 과하게 행동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그 주의력 결핍과 이게 동시에 나타나는 사람도 있지만 별도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제 충동성이라는 또 특징을 보이게 되기 때문에 충동적으로 뭔가를 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보통 같이 나타나거나 그중에 일부만 특징적으로 더 나타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증상입니다. 어찌 보면 이 질환명 자체에 증상들이 다 그렇죠. 들어가 근데 있네요. 영어로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좀 생소할 뿐이죠. 구체적인 증상이라고 하면 방금 말씀 주신 이 세 가지 증상이라고 보면 되나요? 맞습니다. 그것이 이제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사실은 많고요. 대부분은 이제 소아들에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소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회적 규범이라든지 어떤 이제 교육에 의해서 아직 다듬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나타나는 또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것에 대한 행동이 즉흥적이거든요. 일반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조금 더 다른 아이에게 피해를 준다든지 학업 능률을 저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심각하다라는 상황이 됐을 때 과거에는 ADHD 진단을 이제 받게 했었는데 요새는 아까 농담으로 나 ADHD 한다고 하는 것처럼 좀 재밌는 얘기지만 수험생들 중에 공부하기 싫을 때 나 ADHD라 못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이제 그만큼 ADHD가 우리 실생활에 많이 이제 그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 오히려 정보도 많이 공개돼 있지만 이제 잘못 오진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는 거죠. 그렇죠. 집중력을 조금 키워보려는 노력은 안 하고 그냥 일단 내가 산만하다 그러면 이렇게 농담처럼 많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게 질환이다라는 거를 조금 이해해보는 시간 오늘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ADHD의 증상 중에 하나가 좀 욱하고 아까 충동적인 그런 얘기도 충동성.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몇몇 분들은 이게 분노 조절 장애랑 조금 헷갈린다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네. 이제 그런 것은 충동성이라는 것이 그 집중력도 전혀 결여되지 않고 과잉 행동 장애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받은 스트레스를 이렇게
발휘했을 때 이제 그 분노 조절 장애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지 그냥 단순히 그냥 충동성이라는 부분은 욱하는 화내는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남들이 시도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내는 부분 이외에도 이제 보편적이지 않은 행동을 할 때 이제 충동성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산만하다라는 것도 조금 그 기준을 잘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네. 저랑 원장님이랑 대화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 대화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다른 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럼 그건 산만하다고 봐야 돼요? 아니면 아니라고 봐야 돼요? 자, 기본적으로 네. 진단을 할 때 저분이 스트레스 상태, 피로 상태, 수면 부족 상태, 뭐 알코올리즘 이런 것에 대한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 편안한 상태에서 컨디션 좋은 상태에서 그런 증상을 유발했을 때 저희가 의심을 하기 시작하고요. 다소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든지 내가 집에 뭐 맛있는 걸 놓고 왔다든지 누구랑 싸웠다든지 네.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이가 집에 있는 맛있는 거 오늘 저녁에 먹을 고기 생각하고 있는 아이가 딴 생각했다고 해서 그것을 ADHD로 이제 진단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경적인 것을 모두 배제했는데도 주의력 결여가 나타나고 대화가 잘 이어지지 않아서 그것이 일상생활에 장애를 줄 정도의 심한 이제 주의력 부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집중을 하기는 하는데 지금 집중해야 되는 그것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을 해도 그거는 주의력 결핍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산만해진다는 게 뭐냐면 그 머릿속에 딴 생각을 일으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주 모범생이지 않으면 수업하다가 딴 생각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런 정도까지 다 집어넣을 수는 없고 일상생활에 문제가 될 정도가 이제 키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ADHD라는 거,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는 왜 생기는 걸까요? 이제 서양의학적 관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네. 유전적인 특징 또 스트레스라든지 어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서 최종적으로 가장 유력한 가설은 이제 그 도파민하고 이제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해서 이제 중뇌 뇌 가운데 중뇌 부위에서는 도파민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아주 병적으로 결여됐을 때 이제 그 파킨슨 같은 게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좀 부족했을 때 이제 사람을 긴장시키고 집중하게 하고 할 때 사용되는 것이 도파민이거든요. 네. 그런 것이 결여되고 또는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해서 뇌 가운데 뇌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거기에 있는 핵에서 또 저기 분비를 하는데 뭐 이제 신장에서도 분비를 합니다만 주로 뇌에서 분비가 되거든요. 이런 두 가지 물질이 적절하게 분비가 돼야 뭐에 집중을 하고 몰입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덜 나온다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유력한 서양학적 가설. 한방에서는 네. 그런 것이 덜 나오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오장육부의 기능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해결을 서양의학적인 부분에서는 그 호르몬이 들어가 있는 어떤 성분을 활용해서 이제 하려고 하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아무래도 호르몬제니까 뇌나 전신에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사용을 안 하면서 다른 부분을 어떤 상담이라든지 뭐 스트레칭, 운동, 기타 이런 교육에 의해서 해결을 하면서 안 됐을 때 이제 호르몬제 투여를 이제 염두에 두는데 한방에서는 아예 그런 것을 잘 분비하거나 또는 분비를 막는 환경. 한방에서는 이제 소화다동이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네. 이제 소화다동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에서 영향을 많이 줍니다. 실제 간에서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은 총명탕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저희가 총명탕으로 머리를 좋게 이렇게 집중을 높여지게 할 때도 네. 간의 기능을 올려주면서 간혈이 풍부해지면 뇌에서 나오는 호르몬들을 적절하게 풍부하게 나오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호르몬을 잘 나올 수 있는 환경을 간의 기능 상승으로 치료를 한다든지 또는 심화에 의해서 생긴다고 하거든요. 네. 한방에서는 심화는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집중을 방해하는 스트레스적인 요소가 단순히 감정적 스트레스만 있는 것은 아니고 좀 공부량이 저 사람은 10시간 할 수 있는데 나는 1시간만 하면 집중력이 안 돼. 뭐 이럴 수 있거든요. 그게 워낙 그렇죠. 공부가 스트레스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스트레스를 풀을 때 단순히 스트레스 원인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영향을 주는 뇌와 심장의 화기를 꺼주는 약을 쓰면 외부 원인이 제거됨으로써 뇌에서 나오는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이 정상적 분비가 되는 이제 원인 제거, 이제 서양학적으로는 호르몬에 의한 직접 컨트롤 뭐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전적인 영향이라든가 뭐 어떤 원인에 의해서 도파민이 결여되고 이런 것들 다 이해는 되는데
성인기가 되면서, 그러니까 성인이 되면서 자라고 나서 갑자기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요즘에 성인 ADHD로 진단받는 분들이 많아진다 그래서. 그렇죠. 그 부분에서 이제 우려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어렸을 때 네. 조용하고 문제가 없는 ADHD들도 많습니다. 발견을 못하는 거죠. 공부를 잘해요. 그럼 대부분 산만하고 집중력이 결여되니까 공부 못할 것처럼 그렇죠. 예. 추측이 되죠.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중에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숨겨져 있다 보니까 잘 못 찾다가 나중에 찾게 되는 성인형 ADHD도 있는데 네. 단순히 ADHD와 관련된 그런 약을 복용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집중력이 향상되고 공부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의심 단계 저거를 진단하긴 어려운데라고 했는데 약을 투약하는 그런 경향성이 살짝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ADHD가 아니고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하다 보니 에너지를 많이 쓰다 보니 일시적으로 감소되어 있는 집중력이 이런 상태까지 포함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ADHD로 진단하기 전에 먼저 주변의 스트레스, 수면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해결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도 이제 문제가 됐을 때 이제 신경과나 한의원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 주신 거에 의하면 성인 ADHD로 질환 이제 증상이 나타났다. 그럼 나는 어렸을 때도 있었는데 내가 그럼 발현이 안 됐던 건가라고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성인이 돼서 그냥 갑자기 생겨날 수는 없는 거예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성인 ADHD가 이렇게 좀 부각된 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연구 내용이 부족하긴 하지만 대부분은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분의 특징이 대부분 어떠냐면 그냥 꼼꼼한 사람이 나중에 발견되지 않고 덤벙댔던 사람들, 덜렁거리고 잘 어디 가서 뭐 책가방 잘 잊어버리고 이런 기본적인 성향. 그런데도 의외로 그런 사람의 특징이 어떠냐면 네. 공부는 잘해요. 그래서 공부 잘했던 사람 중에 ADHD라고 의심을 전혀 못 받던 사람들이 나중에 발견됐을 때 이상해라고 하는데 그럴 때 가만히 여쭤보면 굉장히 덜렁대던 머리는 좋지만 덜렁대던 그런 이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구나. 소아기와 성인기에 나타나는 ADHD의 증상이 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5147님. 네, 다르죠. 보통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과잉 행동이 메인입니다. 과잉 행동. 왜 그러냐면 실제로도 과잉 행동이 메인이지만 성인이 됐을 때는 교육에 의해서 부모님의 가르침, 좀 나쁜 소리를 하면 잔소리 또는 이제 선생님들 어떤 거 그리고 주변 내 친구들과의 교우 관계에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친구가 떨어지네라는 스스로의 깨달음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그렇죠. 경험치가 누적되다 보니까 과잉 행동 장애는 좀 잦아드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인들은 주로 이제 주의력 결핍, 충동성 이런 쪽으로 나타나는가 데 반해서 어린아이들은 이제 내가 이거 잘못하는지 모르거든요. 이걸 저 아이가 싫어하는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잉 행동 장애를 특징적으로 보이게 되죠. 성인이 돼서 주의력 결핍을 느낀다. 그러면 이게 어떤 증상인 거예요? 이게 잘 가늠이 안 돼서요. 진단으로 받을 정도로 심각하다면 네. 사실은 굉장히 많이 이제 몸 컨디션이 좋은데 잠도 푹 잤고 컨디션 좋고 스트레스 받는 것도 없는데 굉장히 많이 이제 흘리고 다닙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뭐 약간 우울증하고 구분이 좀 돼야 될 부분이긴 한데 네. 집안 정리가 잘 안 됩니다. 뭘 하나 치우려고 이제 저희가 볼 때 청소 좀 잘하는 분들 어머니들은 이거 뭐 5분이면 싹 치우는 그런 정도를 치우라고 해놓으면 싫어서가 아니고 나름 하려고 하는데 1시간 2시간을 해도 못합니다. 예, 그런 부분은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것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원래 정리정돈을 잘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잘 못해가지고 그래서 걱정이 교육에 되시죠. 의해서 교육을 안 받고 너무 이쁘게 키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녀들 하나둘밖에 없다 보니까 과거에는 언니가 잘 못하면 밑으로 동생 너댓 명이 다 못하니까 또 언니가 생활을 좀 책임져 줘야 되니까 강압적으로 가르치거든요. 쭉 내려가는데 자녀가 적으면 아유 내 새끼 뭐 나중에 크면 하겠지 이렇게 되면서 안 가르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빼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사실은 그 중고등학교 때부터 가르쳐야 되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습관이 되고 가르쳐도 안 되는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보고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전 배우면 잘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제가 한 번도 ADHD 이런 소리를 들은 적이 없는데 다만 좀 어지르는 편이다? 산만하다? 이런 얘기를 듣긴 했거든요. 근데 성인이 돼서 취업을 하고 업무에 투입이 됐더니 집중을 너무 못하고 이게 뭔가 하나의 업무가 주어져도 이거를 하루 만에 끝내는 게 너무 힘듭니다. 걱정이에요. 라는 얘기를 0057님께서 주셨습니다. 예, 그럴 때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나에게 어떤 책임감, 프로젝트가 주어지지 않고 그냥 며칠까지 요것만 외우고 요거 그렇죠. 답을 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을 보고 대학 졸업도 대부분 레포트 그렇게 내고 끝냈거든요. 이제 나에게 책임감이 주어져서 기간이 한정되고 이제 이런 이제 사회에 나왔을 때 장애를 인지하기 시작하는 경우들이 이제 성인들이 사회생활, 직장생활 할 때 주로 발견하는 것이고 또 이제 살림을 하기 시작했을 때 단독적으로 내 집안을 전부 내가 컨트롤하고 아이들이 등하교를 책임지고 이렇게 하는 관계에서 그게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힘든 일인가? 근데 노력을 굉장히 하는데도 잘 안 돼요. 그런 경우에 이제 이거 인지가 조금 내가 그런가 집중력이 많이 결여된 거 아닌가 이거 병적인 거 아니야 내가 맨날 잠 푹 자고 잘 먹고 하는데 왜 이러지라는 의심이 들 때 주로 진단을 받기 시작하시죠. 앞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너무 광범위하게 진단을 내린다. 이 정도면 그냥 산만하다. 뭐 요렇게만 얘기해도 되는데 그것까지도 너무 요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반대로 ADHD인데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해서 그냥 나는 성격이 이런 거야. 난 그냥 좀 산만한 거야. 이렇게 해서 치료식을 놓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그 교육의 어떤 흐름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과거에는 약간 엄하게 체벌을 해야 되고 회초리를 때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니고 그럴 때는 교련 시간, 체육 시간에 그 빠따도 맞고 맞아요. 체벌이 강했죠. 네, 그때. 단체 저기도 하고 연대 책임도 지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 그럼 큰일 나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어떤 경우가 있냐면 도덕적으로 해이하게 만드는 경향성이 있어서 성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지적이 그냥 방치되는. 그래서 그 학생의 어떤 성실성, 집중도 이런 것이 개선될 수 있는 기회가 날아가는 경우가 사실 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서 흘러나갔던 분들 중에 좋게 얘기하면 귀엽게 크신 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나중에 안 됐을 땐 성인이 됐을 때 할 수 없이 하게 되거든요. 그랬더니 돼요. 그런 경우는 괜찮습니다. 아닌 거죠. 이제 그런 이제 부분들이 그 스스로 노력해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약물의 도움을 쉽게 받는다는 거죠. 근데 그 약물의 특징이 호르몬제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뭐 스테로이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약물이 어때요? 반짝하죠. 그렇죠. 갱년기 여성 호르몬들도 먹으면 피부가 확 이제 좋아지거든요. 오우 하고 좋아져요. 그러나 굉장히 나쁜 거거든요. 호르몬이라는 것이 내 대사 체계를 흔들어 놓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 ADHD에 사용되는 것들도 뇌에서 그 안 나오는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외부 공급에 의존하게 되면 그때 반짝하면서 일종의 중독성처럼 난 저걸 먹어야 공부가 잘 돼. 한 달에 열흘밖에 공부를 못했는데 젤 먹으니까 한 달에 30일을 공부해. 이런 이제 것을 느끼면서 중고등학생들 중에 약을 찾아가는 이제 그런 이제 그 틈이 있습니다. 그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고 스스로 노력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 자세가 중요하죠.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금 문자창으로 질문도 주셨는데 9611님께서 제가 아는 제 회사 후배는 밥을 먹을 때도 그렇고 일을 할 때도 그렇고 다리를 그렇게 떨어요. 손발을 가만히 두지 못하고 계속해서 꼼지락거리고 발을 떨면 이게 성인 ADHD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그런가요? 지적을 해도 가만두지 못합니다.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그렇게 떨게 되는 경우는 이제 교감신경 흥분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뭔가 과긴장 상태로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스트레스 인해서 습관, 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 유형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인데 실제로 틱이라고 들어보셨죠? 틱장애. 예, 틱장애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행동장애, 운동장애라고도 하고요. 음성틱, 행동틱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중에 행동틱 성향이 그런 이제 다리 떨림과 유사한 패턴으로 나타나서 그것이 ADHD의 한 증상이다. 증상일 수 있다라고 또 임상가에서는 또 보고 있습니다만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내가 약간 ADHD 증상을 보이는 것 같아라고 의심을 해서 병원에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단을 내립니까?
그 진단이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럴 것 왜냐하면 같아요. 원인에 대한 것도 가설로 유지되기 때문에 음. 얼마나 생활이 불편한지 일단 그것이 중요하고요. 아, 문진. 그렇습니다. 문진이 중요하고 그러면서 주변 환경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스트레스량, 수면, 기타 여러 가지 ADHD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있는지 아, 그래서 그 부분을 다 절제시키고 네. 그러면서 교육의 어린아이인 경우에는 교육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또 부모님과 상의를 해서 그거를 먼저 시행해 보고 네. 그다음에 하게 되고요. 실제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앉아 있지 않고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계속 말을 해도 고학년인데도 이런 경우는 거의 확률이 있습니다만 그렇죠. 그런 경우에도 요새 학교가 제가 이렇게 자꾸 부정적으로 말씀 죄송하지만 선생님들이 너무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면은 안 된다라는 이제 그런 강박 때문에 놔두시거든요. 돌아다녀도 야 앉아라 그리고 마시거든요. 과거엔 그랬다면 큰일 나죠. 불어능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돌아다닙니다. 네. 수업 시간에 이렇게 교실 가끔 돌아다니면 돌아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진단하면 그 중에 대부분은 ADHD 확률이 높거든요. 그런데 아닌데도 그냥 좀 제멋대로 하는 아이들은 이제 교육이 좀 필요한데 이런 것을 잘 가려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이제 신경증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문진이죠. 그 뇌의 문제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잘 활용돼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뭔가 딱 찍었을 때 어딘가가 뭐 이상하다거나 색깔이 변하거나 이런 게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얼마나 내가 불편한지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내 일상생활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만큼 아이들의 경우에는 관찰이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노인들 치매 같은 경우도 이제 그 MRI나 이런 걸 찍어보고 이제 해마의 상태 아니면 이제 내 어떤 이제 촉수강의 상태 뭐 이런 걸 공간 이런 걸 볼 수 있거든요. 네. 힌트가 드러나는데 아이들은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교육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늦대는 아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특히 부모가 수면 시간이라든지 놀이 시간이라든지 TV 중에 뭘 주로 보는지 게임 중에 어떤 게임을 하는지까지 꼼꼼히 옆에서 같이 관찰해 주셔야만 되고요. 그런 어떤 미디어 때문에 폭력적 미디어 뭐 이런 것 때문에도 그렇죠, 그런 맞아. 경우들도 생기기 때문에 요즘에 진짜 미디어 저는요 깜짝 놀랐어요. 와 저런 것들이 너무 오픈된 곳에서 방영되는 거 아닌가? 네. 예, 요즘에 워낙에 뭐 플랫폼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뭐 그냥 진짜 너무 잔인한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신경정신과적 여러 장애를 이제 그냥 일시적인 부분인데 환경적인 부분인데 진단으로 끌고 가는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항상 주의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예. 상영을 하는 것, 방영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만드시는 분들도 항상 이렇게 좀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부모님만 조심하고 아이들만 조심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지금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서 내가 증상이 약간 ADHD랑 좀 비슷한데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고 워낙에 광범위합니다만 약간 주의력 결핍, 좀 산만하다, 행동장애, 과잉 행동장애가 조금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 평소에 일상생활에서 어떤 것들을 좀 주의하시면 좋을까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뇌에서 나오는 문제라는 것이 이제 힌트인데 뇌에 압박을 주면 안 됩니다. 뇌가 가장 압박을 많이 받는 것은 당연히 스트레스겠죠. 그렇죠. 두 번째는 수면입니다. 수면하는 중에 낮에 16시간 동안 활동했던 것을 밤에 8시간 동안 풀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 8시간 정도 자는 수면을 반드시 지켜주면서 수면의 질이 좋아야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영양에 대한 부분이겠죠. 이 부분이 해결됐는데도 문제가 된다면 이제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의 관심이 1순위인데 맞아요. 그 중에서도 미디어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해주신다면 ADHD가 아닌데도 ADHD로 진단되는 걸 막을 수가 있겠고 또 확실하게 ADHD라면 조기 진단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주변 환경을 잘 다스려주면 ADHD가 심해지지 않고 틱도 안 남기면서 평범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은데 관심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마음을 좀 많이 나눠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예, 관심 가져주는 거, 격려해 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자, ADHD에 대해서 오늘 나눠봤습니다. 내 몸 사용 설명서 시간 돈키호테의 척척 박사님, 이만희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